그러니까 여종이 작사한 게 아니라 여인이 작사해서 노래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인의 마음이죠. 근데 제가 아까 삽입시는 모두 정서를 강조한다 그랬으니까 어떤 정서가 나왔는지 봅시다. 서러워라 그랬죠. 쌀쌀한 봄날 얇은 비단 옷을 입고 몇 번이나 애간장이 끊어졌나. 향로는 차갑고 저문산은 검푸른 빛이고 해질녘 구름은 우산을 펼친 듯. 그러니까 혼자 외롭고 우울한 시기를 보낸 거지. 비단장막과 원앙이불을 함께 할 사람이 없어. 요걸 함께 해줄 사람이 누구겠어요? 애인이고 연인이고 남편이겠죠. 그 사람이 없어가지고 비녀를 반쯤 기울인 채 피리를 부네. 애달파라 쏜살 같은 세월이여 내 마음속에는 원망만 가득. 불 꺼진 등잔 야트만 은병풍 공연히 눈물을 훔치나니 사랑할 사람이 누구런가. 기뻐라. 근데 여러분 전환되는 거죠. 오늘 밤 봄 기운이 돌아가지고 따뜻함이 찾아왔으니 그럼 여러분 여기서 시상이 전환되는 거죠. 우울하고 슬펐다가 기쁨으로 바뀌는 건데 거기 오늘 밤 봄 기운이 돌아가지고 따뜻함이 찾아왔다는 거 밑줄 그으시고 구체적으로는 뭡니까? 양생을 만나게 됨 요걸 상징하죠. 양생을 만나게 됨. 내 무덤에 맺힌 천고의 원한을 풀어주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누곡 부르며 은술잔을 기울이네. 지난날 아쉬워 하늘 품은 여인이 외로운 집에 잠들었다네. 참고로 외로운 집은 밑줄 그으시고 좀 무섭긴 합니다만 이 여인이 잠들어 있는 외로운 집은 무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외로운 집은 무덤입니다. 노래가 끝나자 여인이 슬픈 얼굴로 말했다. 옛날 복례도의 밑줄. 여러분 이 복례산이라는 산은 신선들이 산다는 산이거든. 근데 신선은 어디냐면 유교, 불교, 도교 중에 도교야 도교. 그러니까 복례산은 도교다. 도교 적어주죠. 복례도. 에서 이루지 못한 만남을 오늘 소상강에서 이루게 되었으니 천행, 하늘이 준 행운이 아니겠습니까? 낭군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죽도록 곁에서 모시겠어요? 낭군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죽도록 곁에서 모시겠다. 밑줄? 여러분 요거 적극적 여성이라고 적어주세요. 원래 옛날 소설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대부분 소극적이거든. 근데 당신이 나를 안 버리면 내가 끝까지 네 옆에 있어줄게.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적극적이죠. 하지만 적극적 여성 화자 고전시가 생각나지? 서경별고. 그렇지. 하지만 제 소원을 들어주지 못하시겠다면 영영 이별입니다. 양생은 이 말을 듣고 감동하는 한편 놀라워하며 말했다. 내 어찌 당신 말을 따르지 않겠소. 그러나 여인의 태도가 범상치 않아 보이는 까닭에 양생은 여인의 행동을 자세히 살폈다. 이때 달이 서산에 걸리며 인적 드문 마을에 닭 울음소리가 들렸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아침이 됐네요. 절에서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며 새벽빛이 밝아왔다. 여인이 이렇게 말했다. 얘야 자리를 거둬 돌아가려무나. 귀신들이니까 돌아가야 되죠. 여종이 예 하고 대답하자마자 자취 없이 사라졌다. 이것도 전기성이지요. 그치? 비현실적인 거. 여인이 말했다. 인연이 이미 정해졌으니 제 손을 잡고 함께 가시지요. 그랬어요. 양생이 여인의 손을 잡고 마을을 지나갔다. 울타리에서 개들이 지저댔고 길에는 사람들이 다니고 있었다. 그런데 지나가던 이들은 양생이 여인과 함께 가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다만 이렇게만 묻는 것이다. 여러분 양생이 여인과 함께 가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밑줄. 왜 몰라? 귀신이니까. 그치? 여인이 귀신이므로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일찍 어디 가시나? 양생이 이렇게 대답했다. 술에 취해 만복사에 누워있다가 친구 집에 가는 길입니다. 아침이 되었다. 여인이 이끄는 대로 풀숲에까지 따라와 보니 이슬이 흥건한 것이 사람들 다니는 길이 아니었다. 양생이 이렇게 물었다. 어찌 이런 곳에 사시오? 여인은 혼자 사는 여자 사는 곳이 본래 이렇답니다라며 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건넸다. 의심을 풀어주려고. 단수가 장난이 아니죠. 고단수입니다. 이슬 젖은 길 아침 저녁으로 다니고 싶건만 옷자락 적실까 나설 수가 없네. 그랬더니 양생이 농담조로 다음과 같이 읊조리며 놀려대는 듯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여우가 짝을 찾아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니 여우가 짝을 찾아 밑줄 그으시고 여우랑 짝이 상징하는 건 당연히 뭐겠어? 양생과 여인을 이야기하겠죠. 저 기수의 돌다리에 짝이 있도다. 노나라길 평탄하여 문강이 날듯이 달려가네.
두 사람이 마침내 gen영동에 도착했다. 쑥이 들판을 뒤덮었고 가시나무가 하늘에 닿을 듯 높이 솟아 있었다. 밑줄 그어두시고 일반적인 집 근처에 뭐 정원 같은 데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요거 신비로운 분위기, 신비로운 분위기. 다 귀신이라는 설정과 연결되는 거지. 그 속에 집이 한 채 있는데 크기는 작지만 매우 화려했다. 여인이 양생을 이끌어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고 어젯밤 펼쳤던 것과 같은 자리와 장막이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다. 양생은 이곳에서 사흘을 머물렀는데 즐거움은 여느 사람이 누리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시중드는 여종은 아름답되 영악하지 않았고 여러 기물은 깨끗하되 화려한 무늬 장식이 없었다. 인간 세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여인의 정답고 정성스러운 모습에 의심을 갖지 않게 되었다. 여기까지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뒷부분 줄거리. 사흘을 같이 보낸 뒤 여인은 양생에게 신표로 은그릇 하나를 주고 보련사라는 절로 가는 길목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합니다. 다음날 여인이 시키는 대로 보련사 길목에 서 있던 양생은 죽은 딸의 대상을 치르러 가던 여인의 부모를 만나 자신이 외구에 난리 때 죽은 그 집 딸과 인연을 맺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죽은 딸, 그 귀신과 인연을 맺게 된 거죠. 양생은 여인을 만나 여인의 부모가 차려놓은 음식을 함께 먹고 난 뒤 여인과 이별하게 되고 여인을 잊지 못한 양생은 재산을 모두 팔아 죄를 지냈는데 어느 날 밤 여인의 혼령이 나타나 자신은 다른 남자에서 남자로 태어났어. 어떡하니? 에이고, 끝입니다. 양생도 불도를 닦아 윤회에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그 뒤에 양생은 여인을 그리워하며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며 혼자 살았답니다. 슬프네요.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자, 좀 뭐 마무리가 좀 그렇습니다만 왜 하필 남자로 태어나? 근데 어쩔 수 없죠. 예. 주요 내용 포인트 잘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확인학습하고 문제 풀 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긴 강의 수고하셨습니다.